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 전국 초등학생 267만 명 중 정부의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숫자는 33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유아 공적 돌봄 이용률은 전국 영유아 315만 명 중 68.3%로 215만 명인데 반해서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267만 명 중 33만 명인 12.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등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돌봄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마을 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내 마을 돌봄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사항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부터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2017년에 저출산 대책으로 포함되어 10개소를 설치,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정책 시행 계획이 수립 및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근거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다함께 돌봄센터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으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확충하고 2022년에는 아침 저녁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정기 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전국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을 알아볼까요? 먼저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및 지침에 제정 및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며 평가 및 컨설팅, 현장 지도 및 점검 등 사업 관리를 총괄합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교부와 관리를 통해 각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연계를 위한 각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각 시도별 다함께 돌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시, 군구 사업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광역돌봄협의회를 통해 시도의 돌봄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 및 센터 지도 점검 등을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의 질적인 면을 관리하며 시군구 수준의 기초 돌봄 협의체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살펴볼까요? 아동권리보장원은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해 다함께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자원, 민간자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고유 로고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땡땡 시, 군, 구,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 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변기가 가능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입지 조건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지역 내 공적 돌봄 서비스 현황과 각 지원사업 간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다함께 돌봄센터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는 행정안전부 제공 공무원용 빅데이터 분석 모델 플랫폼인 해안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함께 돌봄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학교, 주거지 등 지역 내 아동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아동의 도보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도보 이동이 어려운 곳에 설치할 경우 차량 배치 등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안을 마련하여 개소 시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는 곳이나 반지하 혹은 5층 이상이 아닌 곳,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등 시설 설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가능 건축물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가능하며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유휴공간 등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는 용도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설치 가능 건축물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명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 구성을 살펴볼까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때 전용 면적은 다함께 돌봄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의미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공간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놀이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을 각각 구비해야 합니다. 물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휴게 공간, 상담실, 놀이터 등 필요한 공간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 사무실, 종사자 휴게 공간, 실외 놀이터, 조리공간, 프로그램 공간 등은 공동사용이 가능하나 공동사용 면적은 센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부에 전용 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간 구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비 기준을 알아봅시다. 급수와 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상수도가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사고를 대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센터의 용도와 면적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설비 등을 적절히 갖추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시 관련 법을 준수하여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아동의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CCTV, 출입보안 장치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아동의 시설 출입 시 안전을 위해 필요시에는 출입구 주변 담장 혹은 데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방식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럼 수탁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수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 신청 자격이 없는 주민협의체 등의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 관리와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운영자가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공동운영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하며 다음의 예외의 경우 지정 위탁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워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정위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을 준수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위탁 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내 사회복지시설 신규 등록 및 설치 확인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설별 고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의 지자체 담당자는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통보서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표 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통보서를 확인한 후 다함께 돌봄사업 홈페이지 내 센터 아이디를 발급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다함께 돌봄센터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폐업, 장기간 휴업 또는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운영 중지 또는 폐업 결정 및 운영 재개된 이후 1개월 이내 운영 중지, 재개 통보서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센터장, 아동정원, 위탁기관, 운영시간, 주소, 시설 고유번호 등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변경 통보서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반드시 현행화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운영 방식은 직영이 원칙이나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에 설치 가능하며 최소 66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돌봄 서비스의 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희망 시 보호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전화 또는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다함께 돌봄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센터별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를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용 시간대 돌봄 아동수 초과 등의 사유로 희망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 등의 방과 후 돌봄 제공기관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육아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및 고유 식별번호 처리 안내 서식, 기타 아동 선정을 위한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 선정을 위한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 서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정원 미충족으로 별도의 선정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제출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우선순위 및 기타 확인 서류는 다함께 돌봄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다수의 대기자가 있는 센터의 경우 이용 아동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소 대기 순위를 부여하고 결혼 발생 시 대기 선순위 보호자와 상담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 서류는 이용 아동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취합된 서류이므로 아동 입소 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서류는 반드시 반환 또는 파기 처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아동입니다. 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 6세 이나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를 포함해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이용 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까요? 다함께 돌봄센터의 돌봄은 정기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나뉩니다. 정기 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2시간 이용하거나 매주 정해진 요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일시 돌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정화는 아동 1인당 3.3제곱미터의 시설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간대 최대 이용 아동 수는 정기 돌봄 및 일시 돌봄을 포함하여 돌봄 선생님 1인당 아동 20명의 이내의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월 평균 이용 아동 수는 정기 돌봄 등록 아동과 일시 돌봄 제공 아동을 포함한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각 센터는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학기 중 14시에서 20시, 방학 중 9시에서 18시인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서비스 신청서,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 등을 토대로 매학기 시작 전후 센터별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 보고 후 학기 중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9시까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일시 돌봄 등의 사유로 20시까지 돌봄 수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일은 20시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운영은 지역 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반드시 시설장 또는 돌봄 선생님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는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설 운영 규정 등의 이용 우선순위, 이용 종결 기준, 이용 제한 기준 및 절차 등 이용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이용 아동의 등록, 관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센터장은 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을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퇴소시킬 수 없으며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입소한 경우 또는 다른 아동이나 종사자에게 현저한 신체적 외상을 입힌 경우 등 시설 운영 규정에 센터 이용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아동 등록 시 개인별 등하원 시간 및 시간대별 활동 상황 등을 보호자와 상담 후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후 타 연계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기거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시 돌봄의 경우 당일 등록과 당일 종결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 질병, 수술 또는 출산 등 일시 돌봄 사유에 따라 5일 이내 연속 이용도 가능합니다. 일시 돌봄 신청 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기 돌봄 이용 아동과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시간대에 정기 돌봄과 일시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센터장은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와 출결 관리를 위해 전자 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아동 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매일 철저한 아동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전자 출결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운영센터는 설치를 권장합니다. 여건상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 아동 출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아동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후 B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 시간 동안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이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에는 취학년도 2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이용 아동을 위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출결 관리, 아동 보호, 급 간식 제공 등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공통 프로그램은 아동과 돌봄 선생님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 지도 및 일상생활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아동별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외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공공기관 등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확보를 통해 기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관련 법률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학대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센터는 이용 아동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아동 권리 현장을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센터는 운영 규정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고충 처리 및 권리 침해 시 호소 경로 장치, 차별 및 학대 금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 권리 규정은 이용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전달하여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센터 내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아동 자신이 권리를 알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자치회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연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인 112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이 되는 모든 직원, 즉 센터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센터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인 정기 돌봄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인 일시 돌봄으로 나뉘어집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하며 매 학기 시작 전후 수요를 파악하고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므로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관리. 다음으로는 종사자 관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으로 구성됩니다. 센터장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돌봄 선생님은 아동의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종사자의 역할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관리, 기간별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아동 출결관리 및 생활안전 귀가 지도, 급 간식 제공, 기타 센터 관련 업무 협조가 있으며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의 각 업무 및 역할은 센터 운영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세부 자격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센터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중 3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단 워크넷, 복지넷,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중 2곳은 반드시 공고해야 하며 긴급한 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 지역 정보 등의 개인정보 취합을 금지해야 합니다. 채용 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휴게시간 휴가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센터와 종사자 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첨부 서류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인면보고를 해야 합니다. 인면보고의 대상은 대체 종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전원이 해당하며 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인면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센터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채용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 2, 제2항에 따라 종사자 자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 3, 제5항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회보기관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결격사유 유무열람 결과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채용된 종사자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 함께 돌봄센터장 1인과 돌봄 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와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돌봄 선생님 배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 돌봄 선생님 채용이 어려운 경우 4시간 시간제 돌봄 선생님 2인으로 운영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 시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간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간대 상시 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돌봄 선생님을 배치해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은 돌봄 선생님 1명을 포함하여 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가급적 2명이 상주해야 합니다. 단 교육, 아동의 입퇴실 지원 등에 의한 사유로 돌봄 선생님의 일시적 부재 시에는 그 역할을 센터장이 대체할 수 있으며 센터장이나 돌봄 선생님 없이 자원봉사자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근무자만으로는 아동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 중 19시 이후 20시까지는 돌봄 이용 아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인원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종사자의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센터장은 상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 표준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 기타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돌봄 선생님은 센터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등에 따라 8시간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센터장, 돌봄 선생님과 같은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동안에는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돌봄 선생님의 경우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의 업무 겸임이 가능합니다. 센터 내 설치된 전자출결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사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이 출근부에 작성을 가능하며 단 근무사항을 종사자가 임의, 수정,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의 권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교육, 회의 참석 등으로 외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근무 상황부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휴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해 각각 배치해야 하며 종사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으로 구성됩니다. 센터장 1인과 돌봄 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선생님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은 돌봄 선생님 1명을 포함하여 가급적 2명이 상주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운영 관리.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센터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환류 방안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하여 연간 사업계획 대비 실적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을 종료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문서를 보존기간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보관 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문서 보관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시설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관련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등의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문서는 별도의 종이문서 출력, 보관이 불필요하지만 필요한 경우 출력,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금 청구, 정산 보고, 이용 아동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보고는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서의 보존기간의 경우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가 종료된 예산서 및 결산서, 회의 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서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의 예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3항에서는 국가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국고 지원 내역은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설치비는 시설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를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개소당 지원 단가는 지방비 포함하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면적별 설치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기자재비는 사무용품, 전자제품, 학습 기자재, CCTV, 안전용품 등 시설 운영 필수 비치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를 의미하는데요. 차량 구입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센터 비치용 도서 구입비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개소당 지원 단가는 국비 전액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으로 면적별 기자재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월급여,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센터장 1인과 정원별 돌봄 선생님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전일제 돌봄 선생님 기준 최대 2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나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도 인건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 단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는 업무 추진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소당 지원 단가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월 100만 원을 지원하며 국비 지원 기준인 월 100만 원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 지원분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지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성비는 운영비 예산의 성격인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목적과 상이한 지출이므로 운영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외 예수금 통장 사용 등 운영비 연내 소진을 통해 관연도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상 사무비에 해당하는 내역 중 업무 추진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하여만 지출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 잔액의 운영비 전환 사용이나 운영비 지원금의 종사자 수당 지급 등이 불가합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 등에 대해 2023년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4항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료는 센터를 거쳐야 하며 보호자에게 직접 업체 등으로 소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료 수납 한도액은 아동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이며 급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이용료 세부 내역은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 상해 보험료, 급간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이용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며 센터장은 위원회를 통해 이용료 세부 내역별 수납액을 결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이용료 청구 시 항목별로 청구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습니다.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 목적에 한해 집행해야 합니다. 사용 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 또는 집행 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료를 납입하였으나 이용 전 보호자의 요청으로 취소하거나 센터 이용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운영 규정의 내부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규정은 이용 취소 시점 및 비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국고 지원 내역은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 등에 대해 본 2023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되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용료는 아동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 규정도 시설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규정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